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 곳곳을 들여다보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가 필요한 곳, 약자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주 소득가구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난 2024년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도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복지 실정 우리 서울시 발표대로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9억을 증액해서 24년도에 150억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7,919건 중에서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과 관련된 우리 복지실에 긴급복지 자치구별 유형을 보면은 24년도에 41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긴급 복지 대상이 되긴 했지만 기존 소득 등을 따졌을 때 생계비 지원 대상인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 기준과 이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는 자칫 심각한 합병증에 이를 수도 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점점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액이 42.9%, 그나마 지금 9월 현재 그 자료 제출할 때 50%밖에 지금 42%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는데 이거에 보면은 별도의 그런 그 주민 홍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글자 그대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면 동작구나 인근에 있는 관악구에 보건소나 아니면은 그 관악구청의 그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좀 홍보해가지고 이걸 좀 확대시키면 어떠냐.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속에서 미리 예방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노숙인들의 건강한 다시서기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일자리나 상담 등과 같은 다각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노숙인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여성 노숙인 시설, 그러니까 명월당하신 분들한테 계속 그때까지도 노숙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느냐는 질의를 많이 했고, 이거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무위탁 고령 장애 여성에 필요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이렇게 해서 정책을 좀 바꿔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매우 높이 평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주신 복지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복지재단의 아마 연구 결과도 같이 뒷받침이 됐을 텐데 이거는 칭찬해서 마땅하다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노숙인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임시 주거 지원으로 시설 입소가 대부분인 노숙인 주거 지원에 새로운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을 할 때 어떤 그 기부 체납을 받는 이런 시설들의 뭐 한 2%, 3%만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그걸 확보를 하면은 뭐 한 5년 이내에 서울 시내에 있는 약 3,000명 이상의 노숙자한테 주택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뭐 조금 이를테면은요
해서 지금 이제 시설이나 그런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좀 일대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거기서 어떤 사회관리나 지원을 통해가지고 노숙자가 재활, 자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현재 노숙인들의 주거 지원은 서울 곳곳에 생활시설을 운영, 자활시설과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으로 구분해 노숙인들의 자립과 치료 등을 돕는 것이 주인데요. 앞으로는 독립된 주거 등 유형별로 다각도 복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약자도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눈을 더 낮추고 더 넓은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